Every day, I start with a big power diesel. I go the distance, more than 100,000 miles a year, to keep the promise. This is what I do. This is my life. I'm proud to stand alone. It's who I am. Diesel Gypsy. 돌쇠 외모 점검 타임입니다. 모든 시그널은 정상으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냉동기 기름을 가다가 보충할 예정입니다. 온도 유지도 잘 하고 있고, 여기는 세븐 패드스라는 트럭 스탑입니다. 여기 요 숲을 저 뒤쪽은 RB 캠핑장이고, 오리건입니다. 오리건 이 동네는 올 때마다 또 우리나라 저 강원도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나지막한 이런 그 산들이 많다 보니까. 트럭스탑에 꼬맹이들이 저 RB 캠핑장에서 내려왔는가 봐요. 예, 다시 출발해가지고 오리건에서 캘리포니아로 열심히 남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오리건 요 풍경이 한국 강원도 풍경 안 같아요? 도로도 한국 강원도하고 비스무리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길도 꼬불꼬불하고 오르막내리막도 많고. 오늘 날씨는 현재 기온은 21도고 햇살이 뭉게구름 뒤에 살살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 바깥에 나가보니까 온도는 딱 좋더라고요. 사람 움직이기. 여기까지는 아직도 조금 견딜만 하네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겨울이 여름보다 더 견디기 좀 낫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차라리 여름이 더 낫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이 훨씬 더 좋거든요. 캐나다 산다고 저 자신을 합리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 날씨가 되게 추울 때는 옷을 끼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 옷을 끼어 입어도 한기가 들어올 때는 또 들어오죠. 워낙 춥다 보니까. 그런데 요즘에 옷들이 전부 다 일단 뭐 방한 기능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춥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되게 바깥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날씨가 더우면은 옷을 다 벗어도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면은 뭐 처음에는 조금 시원한데 조금 있다 보면은 그것도 막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 그죠. 캐나다는 가정집 있지 않습니까? 가정집. 일반 하우스들 그 바깥에 에어컨 외기가 설치되어 있는 집 자체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집도 못 봤습니다. 뭐 있겠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대충 쳐다봐도 에어컨을 설치해 놓은 가정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에어컨 있는 건물들은 보면은 높은 아파트든지 고층 빌딩 그런 것들은 창문 자체가 이렇게 뭐 작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데는 뭐 그 중앙 집중 냉난방 그래가지고 건물 자체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데는 저도 옛날에 한번 살아봤네요. 그런데 일반 가정주택, 일반 하우스에서는 에어컨을 설치를 안 합니다.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 맨 상층부 지붕 바로 아래층, 그 층은 한낮에 여름에 되게 더울 때 들어가 보면은 후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뭐 열대야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주로 집들이 지상 2층 그리고 뭐 베이스먼트 그런 식으로 다들 이루어져 있거든요. 1층은 들어가면은 뭐 거실하고 주방 그리고 뭐 공용 화장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올라가면은 주로 이제 뭐 룸들이 쫙 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초저녁에 잘 때 누워있어 보면은 조금 부덥지근한 그런 게 살짝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에어컨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선풍기 살짝 이렇게 돌려놓으면 잠자기는 딱 그 좋은 그런 온도가 되고요. 그게 습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도적에 온도를 꽉 머금고 있어 가지고 열을 공급하는 주 에너지 공급원 자체가 차단이 되더라도 열이 식지 않고 계속 이렇게 머금어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제 트럭 안에서 자는 것도 뭐 해만 지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저 뭐 벙커에 양쪽 가에 창문이 조그만한 게 2개씩 있거든요. 한쪽에 하나씩. 창문 조금씩 열어놓고 그 창문에 뭐 방충망이 다 설치 다 돼가 있거든요. 그래 놓고 자면은 뭐 잠은 잘 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저 애리조나나 캘리포니아 남부 저런 데 가면은 나는 막 거기 살 빼야 차라리 영하 40도 되는 캐나다에서 산다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번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3년 전에 애리조나 유마라는 곳에서 한 40분 정도 사우스로 더 내려가면은 그 멕시코하고 그 보고다가 있거든요. 그 도시 이름이 뭐고? 요즘에 왜 이러지? 진짜 쟤하고 안 놀아야 되겠네. 기억이 안 나노. 한두 번 간 것도 아니었는데. 그 멕시코 그 보고다 그 도시를 가보면은 그 도시에서 제가 온도 최고 기록을 한번 딱 확인했다 아닙니까? 영상 52도 영상 52도면 화씨로 아마 뭐 110도나 120도 정도 될 거예요. 영상 52도까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도 한낮에 나가보면은 습도는 없는데 습도는 없더라도 워낙 바깥 온도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사람 움직이기는 진짜 좀 힘들더라고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도 무슨 햇살은 피할 수는 있는데 뭐 불어오는 바람 자체가 텁텁한 열풍이 이렇게 불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못 살겠더라고. 오리곤은 정말 강원도 같죠, 풍경이.
저 대관령 넘어가지고 대관령 고개 넘어가지고 저 강릉 가는 길 안 갔습니까? 저 속초 쪽 가는 길. 캐나다는 위치에 있는 그 위치적인 특성상 위도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항상 공존하지는 않죠. 미국은 사계절이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영토 일부분은 항상 여름이 존재를 하고 있고, 일단 미국 뭐 본토는 아니지만 저 위에 알래스카는 올라가면 항상 겨울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온라인 게임 같은 걸 요즘에는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 한 번씩 한국 예능 프로 보고 그러면은 그 밑에 자막 처리해 놓은 거 보면은 누구누구님께서 경험치를 1 획득하셨습니다. 경험치를 2 획득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대. 그게 전부 다 게임에서 사용되는 용어죠. 그 경험치가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에 따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경험치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금은 겨울이 다 지나고 지금은 눈이 다 녹고 저 산 정상에만 눈들이 남아있고 그런데, 캐나다는 한 해 겨울에 눈이 안 오는 날이 없습니다. 눈이 아마 해마다 적설량을 이렇게 기록한 걸 아마 보면은 그게 차곡차곡 이렇게 누적된 기록량을 보면은 한 1m 이상씩은 다 들어올걸요, 눈이. 눈도 쌀래기 같이 밀가루 같이 아주 고운 게 그게 와가지고 차곡차곡 쌓여요. 눈이 건설이 돼가지고 뭉쳐도 잘 이렇게 뭉쳐지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 이 경험치는 어떤 관공서나 정부에서 제설 작업을 이렇게 적재적소에 좀 이렇게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잘 해준다 하는 그런 경험치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이, 일반 주민들이 눈을 대처하는 자세가 전혀 긴장을 안 합니다. 캐나다 저기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눈이 제법 일단 발목이나 어떤 때는 많이 올 때는 저 종아리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눈이 와 있거든요. 그냥 문 열고 나오면은 눈이 쌓여서 눈 많이 왔는 것 같다. 세보면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지. 걱정하고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낼까, 오늘 직장을 어떻게 나갈까, 그런 걱정 자체를 안 합니다. 얘들은, 캐나다 애들은.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학교가 휴교했다거나, 혹한이 물어닥쳐갖고 학교가 휴교했다 하는 그런 말도 한두 번 들어봤나? 어지간해갖고 쟤들은 그냥 일상을 그냥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도 저 노스 쪽은 눈이 제법 항상 오죠. 몬타나나 저 아이다호 북쪽, 노스다코다 저쪽은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이 많이 오는데도 워싱턴 저 해안가 쪽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거든요. 올 1월달이었습니까? 12월달이었습니까? 제 영상 보면 체인치고 워싱턴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갖고 제가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체인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눈이 제법 오기는 왔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그 정도 눈은 진짜 흔한 거거든요. 눈 그 정도 왔다고, 그때 제가 대충 듣기로는 10년 만인가 8년 만인가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다 하더라고요. 그 눈 왔다고 학교 휴교령 다 내려버리고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되고 마트마다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간다고 나래 밀어 서고 아무튼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참,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겪어보고 자기가 경험한 그런 경험치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워싱턴 저쪽에서 오는 눈은 내리고 나면 한 2, 3일만 지나면 싹 다 녹아버립니다. 그리고 한 번씩 미국 드라이버들이 캐나다를 가끔씩 이렇게 딜리버리를
올라오는 그런 회사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저 스위프트 트럭들이 캐나다를 가끔씩 올라오더라고. 그런 저 스위프트는 각 도시별로 워낙 이렇게 브랜치가 많다 보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 차 번호판 보면은 저 아리조나나 남부 쪽에서 올라온 트럭 드라이버들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오면은 캐나다 오면은 못 갑니다. 발발발 끼고 아예 그냥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캐나다는 그냥 겨울만 조금 길고 1년에 한 5개월 반, 한 6개월 인심 써가지고 한 6개월이만 겨울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나머지 6개월 가지고 뭐 봄, 여름, 가을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데 그냥 겨울만 조금 길고 겨울이 다른 지방보다 조금 더 온도가 조금 더 낮다는 그런 기상 특징밖에 없지. 근데 인간들이 사는데 어떤 재난적인 그런 기후를 주는 거는 미국이 훨씬 더 심해요. 미국은 토네이도도 1년에 보면 항상 몇 번씩 와가지고 막 가정집들을 다 아예 그냥 싹 썰어버리고, 여름 되면은 저 마이애미, 휴스턴 저쪽에 허리케인 와가지고 물러갖고 한번 또 싹 썰고 내려가 버리고, 또 오리곤, 워싱턴 저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오리곤, 워싱턴 요 그 두 개 주에서 산불이 동시에 발생되어 있는 개수가 99군데인가 109군데인가 산불이 동시에 난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막 그때는 하이웨이 타고 내려오는데 연기가 가려가지고 부예요. 안개처럼 연기가 가려. 아무튼 그렇게 가려 있더라고. 캐나다에도 산불은 가끔씩 납니다. 작년이었나 저 로키 쪽에 산불이 나가지고 캘거리 쪽이 연기로 가득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연기가 가득 이렇게 갇혀 있는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게 저 뭐 깊은 산속에서 나는 산불은 뭐 자연발화도 많이 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발화도 물론 있겠죠. 있는데 사람에 의한 그런 불도 제법 많을 겁니다. 나무하고 나무 사이가 간격이 너무 좁고 숲이 너무 이렇게 빽빽하다 보니까 나무들끼리 마른 가지끼리 이렇게 실려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불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유리병 조각이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햇살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게 이제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 가지고 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태우면서 이제 불이 시작되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다더라고요. 저 로키 산 정상전 데서 불이 나면은 그 방화 작업을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헬기밖에 없습니다. 소방차가 올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더 번지지 못하게 이제 사람이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곳까지 이제 거기에 이제 소방관들이 가가지고 도끼 갖고 이제 나무 좀 이렇게 이거내고 방화벽을 만드는 그게 이제 다죠. 방화 작업하는 거 전에 초저녁에 알버타에서 BC 3번 타고 넘어오면서 한번 본 적 한번 있네요. 아이고, 헬기가 동시에 한 20대 정도가 막 물을 계속 떠가 와가지고 막 계속 퍼나르고 있더라고. 막 캐나다에 뭐야 물은 천지지 않습니까? 뭐 군데군데 호수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물 퍼와가지고 쫙쫙 뿌리고 가고 그러더라고. 날씨 때문에 세금을 쏟아붓는 그 액수도 진짜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를 들어 산불이 났다. 그 산불 그 방지하기 위해서 헬기가 예를 들어 동시에 한 20대가 떠가지고 계속 거기다 물을 갖다 퍼부을라 해보십시오. 헬기 기름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고, 그거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더 큰 게 제설 작업 비용 그 전부 다 돈이지 않습니까? 전부 세금이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그 조금 규모 있는 도시에서 한 해에 사용하는 제설 예산이
800억인가 900억 뭐 1000억도 넘는 아무튼 그런 도시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제설 작업을 꼭 그 도로, 한국 같으면 도로관리공사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개인들이 그 불화를 받아 가지고 하기도 하거든요. 해마다 그게 아마 입찰을 볼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 구간에서 저 구간 그 사이에 눈이 오면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는 이러한 장비가 우리 집에 있다. 예를 들어 트랙터 갖고 있는 사람 트랙터, 뭐 트럭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트럭, 또 뭐 트럭이든지 트랙터든지 눈을 치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금액을 이렇게 써내겠죠. 이제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입찰이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해는 그 구간은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이제 눈을 계속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겁니다. 휴일이라고 오리건 I-5 프리웨이에 차들이 조금 있고 경찰들도 단속한다고 조금 바쁘네요. 예, 열심히 달려가지고 현재 오리곤하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라인 주 경계선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요 고개를 다 넘고 나면은 이제 저기서부터는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라인, 캘리포니아 주 경계선이 나옵니다. 우리 뭐 바다에 보면은 그 적도 있지 않습니까? 적도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위도가 0도, 위도가 시작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적도지 않습니까? 적도. 제가 예전에 어디서 누구한테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그 뭐 적도에 가면은 아래쪽에, 그러니까 수면에서부터 한 10m 정도 아래에다가 빨간색으로 LED 선을 쫙 이렇게 둘러놨답니다. 그 선을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했다고 적도랍니다. 적도. 설마 이 말을 믿으시는 분은 없겠죠? 죄송합니다. 아니, 적도 가봤습니까? 적도 안 가봤지 않습니까? 안 가봤으니까 가본 사람이 말을 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참고로 캘리포니아 요 주 경계선도 오리곤 주하고 캘리포니아 그 사이에 보면 주 경계선은 파란색으로 LED 선을 쫙 이렇게 둘러놨습니다. 아, 이거 혼자 이야기해놓고 더 웃긴다.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믿었어요. 왜냐면 적도를 내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지구 둘레가 뭐 18,000km인가 뭐 20,000km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죠. 그 긴 구간을 빨간색 LED로 싹 다 둘러놨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브레이크 체크 지역에서 브레이크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금 세다. 쓰레기 버리면 6,250달러라네요. 캘리포니아 체크 포인트로 접어듭니다. 캘리포니아는 어느 하이웨이든지 캘리포니아로 뭐 들어가는 요 길목에서 다 막아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검사를 다 합니다.
I got bakery stop. Thank you. 도착했습니다. 김이 술술 나죠. 김이 아니고 냉기입니다. 냉기. 빵 구울 때 그 빵 위에 올라가는 고명들이 있죠. 초코칩하고 캔디칩 그런 겁니다. 중량도 얼마 안 나가고 가뿐했습니다. 이번 트립. 온도는 영하 10도, 팥이 영하 10도에 맞춰가지고 왔습니다. 차 도킹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트립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